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6월 16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벌써 전역한 지도 10년 가까이 지났네요. 저는 운이 좋게 큰 배를 탔는데요. 당시에는 해군에 2대밖에 없던 이지스함 중 하나였죠.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똥공기가 엄청 심해서 처음 자대 배치 받고 배 탔을 때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동기들과 말 한마디 못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처음 와서 일도 안 하고 승조원 침실에 앉아서 대기하는 게 전부였는데, 야, 니들끼리 이빨 가닥 걸리면 진짜 뒤진다. 이런 식이니까 서로 말도 못하고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처음 본 것도 그때였습니다. 계급은 병장. 그런데 다른 선임들보다 유독 침실에서 뒹굴거리는 시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병장이 좋긴 좋구나 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쪽을 보면서 실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정확히는 제 쪽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떠드나 감시하려고 내려와 있나? 함정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궁금한 건 많아도 정보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질문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법 맞선임이랑은 말 섞는 게 가능해졌을 쯤에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지성 수병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야, 막내가 질문하게 돼 있냐? 이러면서 언급을 피하려는 눈치인데 조만간 근데 왜? 이러며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일과 시간에도 거의 내려와 있고 뭔가 자꾸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신경 끄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그 병장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빌려가기도 하고, 보니까 성격도 모난 것 없이 좋아 보이고 저를 보면 항상 웃고 하니까 뭐 싫을 건 없었죠. 제 입장에선 좋았습니다. 병장이 저를 좋게 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전역할 때까지는 좀 편하려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대화도 하고 꽤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대여섯 기수 높았던 선임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야, 너 김지성 수병님이랑 친하게 지내더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러길래 고참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꼽주나 싶었어요. 그런데 곧 그 김지성 병장의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선임도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처음 배를 탔을 때는 아주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결국엔 함내에서는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랑 일절 대화도 안 하고 표정은 항상 겁에 질리고 경직되어 있었고 결국 전역 2-3달 남기고 모든 작업에 열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2-3주 전쯤? 제가 배 타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선임들 사이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배 탄 지 얼마 안 된 선임들 중엔 웃는 거 처음 본 사람도 있었고 그 병장이 함내에서 유일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저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소름이 돋아서 저도 살짝 거리를 두고 그랬었네요. 그러다가 일이 하나 터졌는데 배 안에서는 당직을 서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함내 순찰을 해야 하거든요.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도는데 한 번 돌 때마다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배가 워낙 커서 반으로 나눠서 앞뒤로 한 명씩. 그러니까 그 큰 곳을 새벽에 혼자 돌아야 해서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등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뛰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걷는 것보단 뛰는 게 덜 무섭고 낫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승조원 식당 앞을 후다닥 지나가고 있었는데 닫혀있는 식당 문 안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이거? 2시에는 전혀 안 들렸는데? 그래서 문 쪽에 귀를 가져다 댔는데 노래방 반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식당에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에 노래방 기계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밤에는 부사관장교들은 당직 제외하고 전부 퇴근하고 배 안에는 수병들만 있으니까요. 수병들 침실은 전부 수면 하격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식당은 1층에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진짜 개무서웠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병장이 있더라고요. 노래방 반주 켜놓고 막 울면서요. 아 진짜 이 밤중에 뭔데? 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김지성 병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너무 무서워서 올라왔어. 네? 여기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밑에 침실 내려가면 수병들 잔뜩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배에 나랑 너밖에 없는데. 저 그 말 듣고 바로 뛰쳐나와서 당직 사관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은 함정근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다가 꽤 고참급인 선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직 덜 이상해졌을 때 한 번은 자기가 귀신이 보이는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대요. 배에 타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결국 아무랑도 말하지 않게 됐는데 제가 배를 타고 나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랑이라도 얘기를 좀 하니까 그때는 마음이 좀 놓였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사람 눈엔 너만 사람으로 보인 건가 싶더라. 그때 당직 서던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당직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침실에 온통 귀신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